안녕하세요. 눈숑눈숑 역사탐방의 눈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의 애인을 사랑한 공작 부인인 조지아나 캐번디시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조지아나는 훗날 스펜서 백작이 되는 존 스펜서와 아내 조지아나 사이에서 1757년 6월 7일에 첫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 헨리에타와 조지도 태어났죠. 아버지인 존 스펜서는 존 처칠 1대 말보로 공작의 증손자로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나는 바람 한 번 피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매우 부유하고 화목하게 자라났죠. 조지아나가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일 때인 1761년 아버지는 자작이 되었고 1765년에는 백작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점점 잘 나가고 있죠. 조지아나는 점차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사교계에 나가기도 전부터 미모로 유명했을 정도였죠. 수많은 남자가 고작 16살이었던 조지아나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그중 조지아나는 자기 아버지처럼 말수가 적고 무게 있어 보이는 윌리엄 캐번디시 제5대 데본샤이어 공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물론 윌리엄이 당시 사교계에서 제일 핫한 신랑감으로 고작 25살의 나이에 공작인데다 돈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권력도 많다는 점도 보탬이 되었겠죠. 조지아나도 부족한 신부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신부감이었죠. 무척 예쁘고 집안에 돈도 많고 백작의 딸이기도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조지아나를 매우 아꼈기 때문에 딸을 너무 빨리 결혼시키는 것 같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작은 프로포즈를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1774년 6월 7일 조지아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은 조지아나의 17번째 생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닮은 줄 알았던 남편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조지아나는 그게 아버지와 비슷해서 좋다고 생각하고는 결혼했지만 사실 둘은 매우 달랐죠. 아버지는 다정한 성품에 딸을 향한 사랑을 조용히 표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공작은 차갑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지아나하고 공작은 서로 공통점도 거의 없었죠. 공작은 조지아나의 젊음을 보고 결혼했고 충분히 어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나가 결혼에 어떤 환상을 갖고 있었든 그건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카드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평생 바람을 피고 다녔죠. 심지어 결혼한 지 3일 만에 성매매업소에 가서 술을 먹느라 집에 오지 않았고 결혼했으니 왕실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날에도 약속된 시간보다 무려 4시간이나 지각을 했습니다. 어린 조지아나는 어쩔 줄 모르다가 남편과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며 남편의 취미에 함께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차례 임신도 했지만 곧 유산하며 후계자를 낳지 못했죠. 공작 부인으로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조지아나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그녀는 계속 남편과 매우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공작 부인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썩어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다가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도 하고 아침 내내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고 울다가 저녁에는 돈을 펑펑 쓰며 도박을 하고 며칠 동안 굶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나는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남편도 잘 나가다 보니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패션 센스도 뛰어났기 때문에 다들 그녀의 스타일을 주목하고 너도 나도 따라했죠. 초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엄청나게 커다란 모자와 깃털을 썼기 때문에 이 시절 여인들은 조지아나를 따라하느라 머리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차 바닥에 앉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조지아나는 그런 영향력을 정치, 과학, 문학 등에 이용했습니다. 아직 여성의 정치 참여가 받아들여지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공작인 덕분에 조지아나는 방해 없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죠. 정치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남자들은 정치에 끼어든 여자를 고깝게 보았고요.
조지아나가 자기 편에 투표하도록 남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잘 나가면 노력을 깎아내리는 무리는 있기 마련이죠. 그와 함께 시와 소설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778년에는 실프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책을 발간하여 한 젊은 숙녀의 눈으로 본 사교계를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전국을 뒤집어 놓기도 했죠.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유명한 작가와 정치인, 왕족, 귀족 등을 모임에 초대했고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놀라운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조지아나와 친하게 지낸 이들로는 훗날 조지 4세가 되는 영국 왕세자의 연인인 레이디 멜본, 프랑스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최측근인 폴리냐 공작부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 나가는 조지아나도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은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어 점차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공작이 매년 도박에 쓰라고 주는 돈 4,000파운드는 진즉에 날리고 3,000파운드를 빚으로 졌습니다. 3,000파운드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로 치면 약 29만 7천 파운드가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조지아나는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하는 남편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되었고요. 결국 친구가 조지아나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갚아달라고 부탁했죠. 부모님은 이를 듣고 화를 내며 갚아는 주겠지만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이제 모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얘기만 들어도 분위기에 숨이 막히네요. 그대로 남편은 조지아나의 부모님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공작의 재산에 비하면 조지아나의 빚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망했고 남편이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느낀 조지아나는 더더욱 우울해했습니다. 항상 도박빚은 늘어났죠. 남편은 나라 최고의 부자였지만 조지아나는 항상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우울한 조지아나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 있다고 알려왔던 거죠. 아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여성용 모자장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샬롯 윌리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야 한 남편은 심지어 애엄마가 사망했으니 앞으로는 아이를 집으로 들여서 조지아나가 키워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잘못을 어린아이에게 풀지 않고 아이를 받아들여 매우 예뻐했습니다. 남편밖에 없던 차가운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위안을 얻은 조지아나는 살면서 본 아이 중 가장 즐거운 아이예요 라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 1782년 런던을 떠나 지방에서 지내고 있었던 조지아나는 레이디 엘리자베스 포스터라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세 아들의 양육권도 모두 빼앗긴 뒤 굉장히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었죠. 동정심이 많았던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와 매우 친해졌습니다. 얼마 후 엘리자베스의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자 조지아나는 곧바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같이 산다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부유한 여성들은 말동무의 형식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이 같이 살고는 했으므로 특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놈인 공작이 조지아나의 친구인 엘리자베스하고 눈이 맞아버리고는 배도 맞아버렸지 뭐예요. 엘리자베스와 공작은 아내인 조지아나의 코앞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와 첩이 함께 사는 기묘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절 남자에게 첩이 있는 건 흔했고 아내가 첩의 존재를 아는 경우도 많았지만 첩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산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는 일부러 조지아나의 우정을 이용하고 공작을 유혹해 공작 부부의 결혼에 끼어들었던 걸까요? 그건 영원히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에 고팠던 조지아나는 절친이라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를 미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의존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현실에 안주하고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교계에서는 삼각관계뿐만 아니라 조지아나와 엘리자베스의 계속되는 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하기야 누가 절친이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겠어요? 여기서 다른 견해로는 조지아나가 사실 양성애자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베스 이전에도 조지아나가 아꼈던 친구 메리 그라햄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부드럽게 키스해주고 싶다라고 했고, 조지아나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친애하는 베스, 내 심장이 널 향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너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지니? 오, 베스,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널 향한 애정을 키우고 있어. 라고 된 걸 보면 친구보단 연인 같아 보이니 말이죠. 엘리자베스는 훗날 조지아나는 내 삶의 매혹적인 부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즐거움을 배로 늘렸고 모든 슬픔을 줄였다. 그녀의 성격은 내가 살며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매력적이었다. 날 향한 그녀의 사랑은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사랑보다도 컸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죽을 땐 목에 조지아나의 머리카락이 들어간 목걸이를 걸고 팔찌를 머리맡에 두었으니 사실 서로 사랑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조지아나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불행했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필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후계자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연인을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연인은 끝까지 가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썸 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러브레터를 보내고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9년 만인 1783년 7월 12일에 드디어 딸 조지아나 도로시 캐번디시를 낳았습니다. 겨우 본 자식이 너무나 예뻤던 조지아나는 유모를 쓰지 않고 직접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는 1785년 8월 29일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이후 결혼한 지 16년 만인 1790년 5월 21일 조지아나는 아들 윌리엄 조지 스펜서 캐번디시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조지아나는 드디어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아들 조지는 태어난 순간 하팅턴 후작자기를 받아서 하트라고 불렸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을 딴 바나나가 있는데요.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연인을 둬도 되는 조지아나는 찰스 그레이를 애인으로 두었습니다. 찰스 그레이는 훗날 그레이 백작이 됩니다. 백작은 영어로 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얼 그레이가 되죠. 얼 그레이 하면 익숙한 거 있으시죠? 네, 바로 홍차 얼 그레이가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연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791년에 조지아나는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연애에도 눈 감아준다는 거지 임신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공작은 매우 화려했죠. 다행히도 1792년 2월 20일 별 문제 없이 딸 엘리자 코트니가 탄생했습니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혼외 자식인 샬롯을 사랑으로 키웠지만 남편은 조지아나에게 엘리자를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지아나가 엘리자를 떠나보내지 못하자 만약 엘리자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혼하고 양육권을 빼서 평생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협박했죠. 엘리자는 결국 그레이 집안으로 보내졌습니다. 조지아나가 종종 아이를 보러 가는 건 허락받았으므로 갈 때마다 선물을 주고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엄마라고 밝힐 수는 없었죠. 엘리자는 자기 아버지인 찰스 그레이를 오빠로 조지아나를 친절한 엄마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훗날 조지아나가 죽은 뒤에야 진실을 알고는 자신이 낳은 딸을 조지아나라고 이름 지었죠. 조지아나는 아이를 낳은 뒤 집으로 돌아오는 걸 금지당해 1790년 초반을 프랑스에 사실상 유배된 채로 지냈습니다. 연인에게도 안녕을 고해야 했죠. 조지아나는 그 이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를 영원히 떠나며 나의 심장과 영혼을 떠나보냈다. 당연히 그녀는 매우 우울하고 외로워했습니다. 가문에서는 그녀가 유배된 기록이 삭제되었지만 자녀들은 왜 유배돼야 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1793년 프랑스 유배 후 돌아왔을 때 조지아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를 즐기지 않았고 과학과 작문,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남편은 통풍으로 고생하기 시작했고 조지아나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간호했죠. 새로운 임신이 찾아왔지만 곧 유산하자 이를 통해 부부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조지아나는 과거의 자신을 하나하나 떠나보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남편의 애정을 갈구했던 마음도, 연인도 모두 보냈죠. 1796년에는 눈에 병이 생겨 치료를 받은 뒤 얼굴에 흉이 생겼고 사람들은 더는 그녀를 두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나는 오히려 그 덕분에 자유로워졌다고 행복해했습니다. 미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지아나가 40대가 되자 첫째 딸인 조지아나 도로시가 결혼했는데 이는 조지아나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자녀의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지아나는 엄마에게 요즘 피부가 노래진다고 불평했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곧 그녀가 정말로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조지아나는 간에 종양이 생겨 1806년 3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하고도 스캔들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조지아나의 쓸쓸한 죽음이었죠. 놀랍게도 평생 차가웠던 남편은 조지아나가 죽은 뒤에는 꽤나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재혼하게 되는데요. 누구랑 재혼했을까요? 바로 조지아나의 절친이자 남편의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스 포스터하고 재혼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친구의 우정도, 친구의 남편도, 심지어 친구의 자기까지도 모두 차지하게 되었네요. 조지아나 캐번디시는 이런 삶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도 유명한데요.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다이애나 비가 조지아나의 먼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먼 친척이냐면 각오하세요. 조지아나의 남동생인 조지의 아들인 프레데릭의 아들인 찰스의 아들인 알버트의 아들인 존의 딸이 다이애나 비죠. 휴! 네. 두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화 같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회자되고는 합니다. 조지아나 캐번디시 공작 부인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 기운이 솟아난답니다. 감사합니다.